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민주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짓고 사실상 색출에 나설 움직임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이란 비판도 큽니다. 벌초와 성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벌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벌쏘임 예방을 위해서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과 향수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 부진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반토막 났던 전복 시세가 추석 대목을 맞으면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명절 이후 소비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리그 3위를 질주하면서 그동안 축구 불모지로 여겨졌던 광주에도 축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 티켓은 판매 3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민주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짓고 사실상 색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의심을 받는 지역 의원들은 자신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결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비명계인 박광훈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결정했음에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가결표를 던진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짓고 사실상 색출에 나섰습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의심을 받는 일부 광주 전남 의원들은 SNS에 글을 올리며 자신은 찬성을 던지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긴 자유투표였는데 가결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에 넘기는 바보 천치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자업자득한 실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전남 의원 중 비명계로 꼽히는 A 의원 역시 이 대표가 단식병상에서 자신의 SNS에 올린 부결 호소문이 역풍을 맞게 한 결정타였다고 지목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스스로 번복한 데다 단식 명분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지역 친명계인 비 의원은 부결의 결과물로 씌워질 방탕정당 5명에 대한 우려가 이탈표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원내 지도부가 표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상필 김대중 재단 광주북구 추진위원장은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찾아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입장문을 통해 자당의 대표도 못 지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며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나 벌초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시기는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라 벌쏘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길가에 세워진 순찰차 앞으로 트럭 한 대가 급히 멈춰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도움을 요청하는 이 남성. 말벌에 쏘여 얼굴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관절을 위해 머리를 한번 맞고는 제가 병원을 가야겠다 싶어서 운전하고 오는데 한 2분도 안 돼가지고 얼굴이 붓고 입하고 혀가 마비가 오더라고요. 지난 3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2,400여 건. 특히 벌들의 활동이 활발한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관련 사고가 집중됩니다.
벌집 제거 출동 건수를 살펴봐도 19,000여 건 중 90%에 육박하는 17,000여 건이 4달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쏘임 예방을 위해선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두운 색 계열의 옷과 향수 등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벌들이 화려한 색이나 이제 더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검정색이나 이제 짙은 색에 더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냄새가 심한 향수나 화장품은 또 벌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벌에 쏘였을 때는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쏘인 자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냉찜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심한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증상이 올 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소비부진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반토막 났던 전복 가격이 추석 대목을 맞으면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선물용 택배 주문이 늘어나면서 한시름 놨지만 전복 양식 어민들은 명절 이후가 걱정입니다. 고익수 기자입니다. 전복의 고장 완도의 한 업체 신선 포장실. 이른 새벽부터 전복을 선별에 다듬고 상자에 포장해 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나가는 물량은 2,500여 상자, 10톤을 넘습니다. 평상시보다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른 집에보다 여기를 다녀보니까 이제 좀 저렴하고 잘해주니까 요리만 오게 되더라고요. 가장 잘 팔리는 1kg에 10마리짜리 전복 가격은 4만 원. 극심한 소비 부진을 겪었던 한여름에 비하면 최고 10,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무렵보다는 가격은 30% 이상 떨어졌고 팔리는 물량도 20% 넘게 줄었습니다. 전남 도나 완도군에서 적극적인 홍보 판촉 행사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를 가져가면서 판매가도 다소 회복되는 그러한 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더 큰 문제는 추석 대목이 끝난 뒤입니다. 지난달 24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 달을 넘기면서 점차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대목 반짝 투수로 한시름을 덜었지만 연휴 이후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사립중학교 입시를 위해 초등학생 수십 명이 허위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학원과에 대한 특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사립중학교 열풍 속에서 사교육계가 각종 홍보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현장 체험학습 제도가 공교육을 거스를 기회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부조리하다며 광주시 교육청이 입시 준비를 부추기는 학원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도교육청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4일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A군이 체육 수업 도중 여교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학교를 찾기는커녕 현장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학교 측이 작성한 교권 침해 사건 보고서만 제출받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리그 3위를 질주하면서 그동안 축구 불모지로 여겨졌던 광주에도 축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원정 경기에 1,000여 명의 팬들이 몰린 데 이어 이번 주말 전북 현대와의 홈 경기 티켓은 판매 3시간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FC 서울과의 리그 30라운드 경기가 열렸던 지난 17일 아침.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축구 팬들이 광주 축구 전용구장 앞으로 3355 모여듭니다. 일요일 왕복 8시간의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날 구단이 마련한 원정버스 7대는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지금 순위 그대로 3위 유지하고 내년에 아침 나가고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경기 시작 4분 만에 터진 허율의 결승골에 2만 명이 넘게 모인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쪽 원정 응원석에서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날 원정 경기임에도 천여 명의 광주 팬들이 자리를 지키며 응원을 펼쳤습니다. 축구 불모지로 불렸던 광주는 지난해 K리그2 우승에 이어 올 시즌 K리그1에서의 돌풍이 이어지며 관중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400여 명에 불과했던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올해 4,200여 명을 기록하며 3배로 늘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전북과의 홈 경기는 올 시즌 처음으로 매진까지 기록했습니다. 19일 오전 11시 시작된 온라인 예매는 15분 만에 주요 자리가 모두 예약됐고 3시간 만에 전 좌석 마감됐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열기는 선수단에도 그대로 전달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정말 많이 늘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경기력으로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팬분들께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FC는 오는 24일 전북을 상대로 승리할 경우 상위 6개 팀이 겨루는 스플릿 A 진출을 확정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왼손 선발 투수 이의리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KBO는 오늘 유중일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중 투수인 이의리 선수를 제외하고 대신 롯데 외야수 윤동희 선수를 발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의리 선수는 지난 6월 대표팀에 선발됐지만 올 시즌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협회는 이의리 선수 제외 이유를 손가락 부상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기량 저하 때문에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은 다가구 주택 건물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산경찰서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다가구 주택 임차인 5명에게 전세 보증금 총 5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건물주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여 세입자를 모은 뒤 건물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의 한 고급 리조트 대표가 현직 전남도 의원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여수 지역 리조트 대표 A씨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전남도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도의원 B씨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남도가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과 목포 고흥 관광단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A씨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안을 배경으로 염전노예 사건을 다룬 유튜버가 지역 주민의 고소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안경찰서는 유튜버 A씨가 제작한 6건의 동영상이 허위 사실로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A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컬처 네트워크와 함께 개강한 호남권 장인학교 1기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호남권 장인학교 1기 교육생들은 광주 충장로 패션 장인과 협업해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 로컬 패션 굿즈를 직접 제작하고 오늘 성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는 지난 3월 소진공이 공개 모집한 전국 4개 권역 운영사 가운데 그중 한 곳으로 KBC가 선정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